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목 뒤가 뻣뻣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호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몸의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관 속에 쌓인 기름 찌꺼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약보다 먼저 그리고 꾸준히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식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건 음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치료라는 점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증상을 다스리지만 음식은 뿌리를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의 혈관을 깨끗이 씻어내고 뇌출혈과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주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병원에서 받는 주사도 값비싼 건강보조제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먹는 한 끼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음식만으로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약처럼 하루아침에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기름 찌꺼기, 즉 플라크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대부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이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고 자연스럽게 혈관 속 기름기를 줄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매일 기름진 국물을 부어넣으면 어느 날 막히고 터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자주 흘려보내면 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음식이 바로 그 맑은 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계 안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사들도 있고 식이 조절이 먼저라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올바른 음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약을 더 적게 쓰게 되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70대 환자분은 고혈압 약을 10년 가까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았죠. 어느 날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셨고 검진 결과는 혈관이 매우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환자분은 일찍부터 음식을 관리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늘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나이임에도 혈관 탄력이 훨씬 좋았고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혈관 상태가 달라집니다.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약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음식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먹는 생선 한 토막이 혈관 속 기름기를 씻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 그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와 같은 생선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메가3는 단순히 기름 성분이 아닙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염증을 줄여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선은 약국에서 파는 캡슐보다 더 온전한 형태의 오메가3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보약이죠. 실제로 북유럽 사람들은 육류보다 생선을 많이 섭취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육류를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식습관의 힘이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고기를 즐겨 먹었고 생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점점 높아졌고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는 기름 찌꺼기가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식단에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생선을 포함시키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맞지 않는다며 힘들어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피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생선이 약보다 든든하네요. 약은 빼먹을 때도 있지만 밥상 위 생선은 잊지 않고 먹게 되니 마음도 편합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생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린내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레몬즙을 뿌리거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함께 넣어 조리하면 훨씬 먹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최소 3번 이상은 챙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연식품에서 얻는 오메가3는 약보다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밥상 위의 생선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지켜내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수천 년 동안 민간요법에서 사랑받아온 강력한 자연 항생제, 바로 마늘입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 위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보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작은 한 쪽이지만 혈관 건강에는 그 어떤 비싼 보조제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액 속 기름 덩어리가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좁아진 혈관길을 넓혀 자동차가 원활히 지나가게 만드는 도로 공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늘을 자연의 항생제라고 불러왔습니다. 제가 오래전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혈압으로 수년간 약을 복용했지만 혈압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시골에 사는 동생이 매주 집으로 마늘 장아찌를 보내주었고 그것을 매일 반찬 삼아 먹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깜빡할 때가 있어도 밥상에 있는 마늘은 늘 손이 가네요. 맛있으니 꾸준히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마늘은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으로 먹기보다는 볶거나 찌개에 넣어 익히면 향은 줄이고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운 마늘은 부드럽고 달콤해져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마늘을 많이 먹으면 약효가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마늘의 정확한 효과 범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혈압 강화 효과가 뚜렷하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들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이 혈압이 완만하게 안정되고 혈관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경험적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있는 작은 마늘 한 쪽이 혈관 속을 넓히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렵거나 비싼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 밥상에 올리는 그 습관이 혈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초록빛을 머금은 선물, 바로 짙은 잎채소들입니다. 초록빛을 띠는 짙은 잎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약방과도 같습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청경채와 같은 채소들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무엇보다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이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 굳어가던 길을 부드럽게 닦아내고 교통체증 없는 고속도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짙은 잎채소는 혈관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숨 막히던 길이 뻥 뚫리듯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돕지요.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늘 고기를 즐겨 드시던 분인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고 혈관이 딱딱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끼니마다 시금치나 상추, 케일을 한 줌이라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혈압 수치가 내려가고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졌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기 대신 채소를 먹는 게 이렇게 차이를 만든 줄 몰랐습니다.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충분히 먹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밥상 위에 올려진 장식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나 나물 반찬 한두 젓가락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하루 2컵 이상의 짙은 잎채소를 섭취해야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채소 속 질산염이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있습니다. 짙은 잎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체중 관리, 혈압 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채소가 입에 잘 맞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스무디나 죽으로 만들어 보세요. 또는 국에 넣거나 샐러드로 곁들이면 훨씬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라는 습관입니다. 밥상 위에서 초록빛 잎채소를 떠올릴 때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넓히고 숨을 불어넣는 생명의 빛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고소하면서도 혈관을 지켜주는 친구, 바로 견과류와 건과일입니다. 견과류와 건과일은 작은 크기 속에 큰 힘을 담고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와 함께 건자두나 건포도 같은 건과일은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특히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는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는 못지않게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아 혈관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건포도나 건자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견과류 한 줌은 약한 알보다 낫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간식으로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 혈압이 점점 올라가고 체중도 불어났습니다. 저는 과자 대신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한 맛 때문에 잘 안 드셨지만 2달이 지나자 혈압은 안정되고 체중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도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환자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과자보다 고소한 견과가 제 몸을 훨씬 더 달콤하게 해주네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견과류와 건과일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식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가능한 한 생것이나 구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계에서도 견과류의 효과에 대해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견과류의 칼로리가 너무 높아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기 연구들을 살펴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체중 관리도 더 잘 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적당히 꾸준히입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와 달콤한 건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 속을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제 이어서 5번째 음식,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열매, 바로 베리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고 색이 선명한 베리류, 예를 들어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아로니아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녹슬어가는 파이프에 방청제를 발라 오래도록 견디게 만드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70대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달콤한 빵과 음료를 즐기다 보니 혈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불안정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간식 대신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를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조금씩 냉동 제품을 구입해 꾸준히 드셨습니다.
몇 달 뒤 혈압은 안정되고 몸이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자를 끊는 건 힘들었지만 블루베리를 먹으니 달콤함도 느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베리류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맛이 강한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베리류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베리류를 매일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부담될 수 있고 한국에서는 계절에 따라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동 베리 제품을 이용하거나 다른 과일과 섞어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학계에서도 베리류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사실은 있습니다. 베리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한 줌의 베리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이제 5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으니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실제 식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매일 식탁에서 조합하느냐입니다. 하나만 챙기고 나머지는 놓친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모든 음식을 자연스럽게 한 끼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운 연어 한 토막과 함께 시금치나 케일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그 위에 아몬드나 호두를 뿌리고 디저트로는 블루베리를 올려보세요. 단순한 한 끼 같지만 혈관을 지켜주는 영양소들이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식단이 됩니다. 여기에 마늘을 약간 곁들인 드레싱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늘리는 것보다 식탁 위 음식을 바꾸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음식은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70대 부부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고혈압, 아내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는데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생선 요리를 하고 채소와 견과류, 베리를 곁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며 힘들어했지만 2달이 지나자 두 분 모두 혈압과 혈액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식탁이 약국이네요. 약 대신 반찬으로 건강을 지키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물론 이런 조합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 끼니를 챙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끼니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이 조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지중해식 식단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선, 채소, 견과류,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혈관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더해 보십시오. 그 변화는 약이 해주지 못하는 길고 단단한 건강을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식사의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음식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식사 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김치, 찌개, 젓갈처럼 짠 음식이 많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벽을 긴장시켜 터질 위험을 높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입에는 즐겁지만 혈관에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가공식품과 단 음료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과자, 햄, 소시지, 그리고 달콤한 음료수는 혈관 속에 기름 찌꺼기를 남깁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번이 쌓여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늦은 밤 폭식입니다.
밤에 먹는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혈관 속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낮에는 식단을 조심했지만 밤마다 라면과 맥주를 즐기셨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했고 혈관 초음파에선 이미 좁아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반대로 밤 간식을 끊고 대신 따뜻한 차와 과일을 드시도록 권하자 몇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차 한 잔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물론 학계에선 소금 섭취와 혈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개인마다 소금 민감도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덜 짜게 먹는 것이 혈관 건강에 유리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당신도 지금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나치게 짠 음식, 단 음료, 밤늦은 폭식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줄이는 것이 같은 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음식과 약 사이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논쟁, 무엇이 먼저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약을 먹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음식을 바꾸는 게 먼저인가요? 이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약물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즉시 약을 써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주장이지요. 반면 또 다른 의사들은 생활 습관과 식단 개선을 먼저 강조합니다. 약은 증상을 다스리지만 음식은 원인을 바꾼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오랜 경험 끝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이야말로 약의 힘을 절반 이상 더해줍니다. 실제로 음식을 바꾼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65세 여성 환자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생선, 채소, 견과류를 꾸준히 챙겼습니다. 5년이 지나자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다른 환자분은 약만 믿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은 늘어났지만 혈관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두 환자의 차이는 밥상에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보고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 한 그룹보다 약과 식습관을 병행한 그런 그룹에서 뇌졸중과 심장병 발생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자는 식습관 변화의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논쟁은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식을 바꾼 사람들의 삶이 더 가볍고 혈관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조화입니다. 약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용하되 동시에 음식이라는 자연의 약을 꾸준히 챙기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혈관은 더 오래, 더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넘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동반해야 할 생활 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면 생활 습관은 그 길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매일 앉아서만 생활하고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혈관은 다시 병들어갑니다. 첫째, 가벼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 30분 혹은 가벼운 체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혈관은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녹이 슬고 자꾸 움직이면 반짝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혈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에 혈관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즉시 올라가고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자녀 문제로 늘 불안해하며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명상, 가벼운 산책을 통해 마음을 돌보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큰 약이었어요. 학계에서도 생활 습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부는 운동이나 수면의 효과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하지만 대다수 연구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혈관 건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제때 자고 마음을 쉬게 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것이 혈관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내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한 번의 식사, 오늘 10분의 걷기, 오늘의 조용한 수면이 모여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지금부터 뭘 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당신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몸을 살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에 식습관과 생활을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어했지만 꾸준히 생선과 채소를 챙기고 밤 산책을 하며 늦은 간식을 줄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혈압약의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활력이 생겨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은 빠뜨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지켜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힘, 꾸준히 이어가는 의지입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이어져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혈관은 여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닦이고, 운동으로 단단해지고, 수면으로 회복되며 마음으로 안정됩니다. 그 모든 시작은 오늘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혈압이 안정된 몸으로 산책을 즐기며 숨이 차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 숟갈의 채소, 한 조각의 생선, 한 줌의 견과, 한 컵의 베리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햇살처럼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건강을 이루듯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